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고팍스 인수를 위한 실사를 완료하고 절차 확인 등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나무가 SSC 나폴리와 후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나무는 2022-23과 2023-24 시즌의 모든 세리에 A와 코파 이탈리아는 물론 친선 경기에서 나폴리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속여 17억 원의 편취를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의회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금융기업들이 거래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의회는 소매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의회가 올해부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2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상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수정과 더불어 보유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신고하고 14%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의 FTX 고객들이 파산 절차로 인해 현재 동결된 자금을 곧 인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동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2월 중순까지 출금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4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관련 테마 5가지가 공개됐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2023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테마를 정리했는데요. 해당 테마로는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대상 과잉 규제, 셀프 커스터디 확대, 미니 스크립트 기반의 비트코인 지갑, 라이트닝 솔루션 확대, 비트코인 커뮤니티 및 이벤트 확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고팍스 인수를 위한 실사를 완료하고 절차 확인 등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초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 인수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분 가치 산정 등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바이낸스 고팍스 최대 주주인 이준행 대표의 지분을 사들이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이 대표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인데요. 상당한 자본력을 가진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구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수에 대해 바이낸스는 공식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이 고팍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의 명문 구단인 SSC 나폴리와 후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나무는 2022-23과 2023-24 시즌의 모든 세리에 A와 코파 이탈리아는 물론 친선 경기에서 나폴리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나폴리의 유니폼 뒷면 하단 업비트 로고 삽입과 홈 구장 광고보드에 업비트 로고가 노출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스포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토마소 비안치니 나폴리 국제사업 책임자는 디지털 자산 분야 선두주자이자 한국 대표 핀테크 기업 두나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한국에서 SCC 나폴리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속여 17억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갖고 있었던 약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0명의 피해자를 속여 약 17억 1,06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이자 모집책을 맡은 송 씨는 SNS 오픈 채팅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스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꿰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의회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금융기업들이 거래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의회는 암호화폐를 소매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현지 금융기업들이 라이선스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홍콩 의회는 소매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전문 투자자나 100만 달러 수준의 자산을 보유 중인 개인들만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디지털 자산 총괄은 시총이 높은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현지의 다수 펀드와 중개업체들의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 의회가 올해부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2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달 29일 2023년 예산안 승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사안을 통과시켰는데요. 26%의 암호화폐 거래자본 이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은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26%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현금 암호화폐 거래 자본이득 기준은 2,000유로인데요. 이탈리아 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이전까지 더 낮은 세율이었지만 자산에 대한 개념 재지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상원은 예산안 및 양도소득세 부과 승인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재정의했는데요. 또한 이탈리아 상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수정과 더불어 보유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신고하고 14%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의 FTX 고객들이 파산 절차로 인해 현재 동결된 자금을 곧 인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FTX 재팬과 리퀴드 재팬 등 FTX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은 2월 중순까지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TX 재팬과 리퀴드 두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동으로 FTX 재팬과 리퀴드 재팬에서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리퀴드 재팬 웹사이트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금을 인출하려면 FTX 재팬 고객은 리퀴드의 계좌를 개설하고 리퀴드 플랫폼으로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데요. 공동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2월 중순까지 출금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장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이 진행될 때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곧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은 시장 과열을 희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